1막 그리운 풍경. 입학 전날의 마을 아침. 1958년 봄, 마을엔 보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개울가에는 버들잎이 돋고 산빛 아래는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입학식을 하루 앞둔 그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아궁이 불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볏짚 이불 위에 가느다란 선을 그렸고, 닭 우는 소리와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마을의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깼니? 오늘은 집에서 쉬는 날이야. 내일이 학교 가는 날이니까. 철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만 살짝 내밀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눈앞에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아궁이 속 장작은 파삭 파삭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그 냄새는 집 안을 천천히 데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밥상 앞에 앉아 고봉으로 담긴 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달걀 프라이가 반쪽 얹혀 있었고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가득 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진짜 학교 가는 거지? 그렇지. 내일 아침이면 교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교문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문 하나가 철수의 하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장롱에서 새 교복을 꺼냈습니다. 시골 재봉사가 손바느질로 지어준 회색 교복이었습니다. 풀을 먹인 옷감에서는 진한 풀 냄새가 났고 소매는 빳빳해 팔꿈치를 굽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 입을 거니까 오늘 미리 입어보자. 혹시 불편한 데 없는지 봐야지. 철수는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소매는 손등을 덮었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이 몸을 따라오지 않아 어색했지만 그 빳빳함이 오히려 새 출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닭들은 모이를 쪼고 있었고 마을 확성기에서는 국민 체조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체조 음악은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 아침도 이렇게 시작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루 옆에는 새 고무신과 배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무신을 신고 몇 걸음 걸어보았고 헐떡거리며 발에서 빠지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다가와 실을 꺼내 고무신을 발목에 맞게 묶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야 안 벗겨진다. 학교 갈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라. 실로 묶인 고무신은 조금 답답했지만 그 덕분에 학교에 간다는 사실이 더 실감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수건을 빨며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은 비가 안 와야 할 텐데. 붉은 노을이 마을 위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철수는 마당에 서서 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노을처럼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는 철수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빗끝에 침을 살짝 묻혀 가르마를 타주었고 그 손길은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손끝에서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엔 울면 안 된다. 다른 아이들도 다 엄마 손 놓고 들어가야 하니까. 나 안 울어요. 진짜 안 울 거예요. 그 약속은 등잔불 아래에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철수는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표지를 한 번, 또 한 번 쓰다듬으며 잠들지 못한 채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입학식 전날의 시간은 조용히 아주 길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막 결핍의 시작, 교문 앞에 이별.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던 그날,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길을 올렸고 그 소리 위로 어머니의 기척이 조용히 얹혔습니다. 철수야, 일어나야지. 오늘은 내가 학교 가는 날이잖니. 철수는 눈을 비비며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어제부터 머리맡에 걸어둔 교복이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려놓은 교복을 조심스레 입혀주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워주며 옷매무새를 고쳐주던 손길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이제 우리 철수가 진짜 학생이 됐네.
가슴에 이름표도 달았으니 어디 가서든 떳떳해야 한다. 또 엄마, 이름표 글씨가 조금 삐뚤어요.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 글씨보다 마음이 반듯하면 돼. 철수는 거울을 보며 잠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하지 못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과 고추장, 구운 멸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배가 안 고파? 그냥 학교가 좀 멀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반찬을 한 번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숟갈 또 한 숟갈을 넘기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훌쩍 밝아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새벽 이슬이 고무신을 적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장작 타는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개울가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철수의 가방끈을 고쳐 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가자. 오늘은 엄마가 교문 앞까지 같이 가줄게.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위로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며 장독대 위에 앉은 고양이가 하품을 했고 빨래줄에 걸린 옷자락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에서 동네 어른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야, 학교 가는구나. 이제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다녀야지. 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낯선 자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학교 교문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운동장 너머로 보이는 깃발, 아이들의 웃음소리, 분주히 움직이는 어른들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교문 앞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큰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곧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저기 봐. 다른 아이들도 다 엄마 손 놓고 들어가잖니. 우리 철수도 할 수 있지?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괜찮아.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은 것처럼 느껴졌고 햇살만이 두 사람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철수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빛나는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서자 운동장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낯설고 시끄러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철수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그때 교문 밖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치마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햇살 속 그 모습이 눈부시게 남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등 뒤로 남은 어머니의 기척이 교실까지 따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철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의 끝에는 새로운 세상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처음 어머니의 손을 놓던 그날, 가슴 한켠이 허전하면서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던 그 순간을요. 그날의 손끝은 지금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산막, 첫 번째 도전, 교실 안의 첫 세상. 철수가 교문을 들어서자 햇살이 운동장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바람에 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겹쳐 들려왔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교문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며 그 자리를 낯선 설렘이 대신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교실이 있는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마다 햇살이 스며들어 반짝였고 복도 끝에서는 분필가루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조용히 자신을 부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어서 들어오렴. 오늘은 너희가 국민학생이 되는 첫날이란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석탄난로, 그리고 아직 연필 냄새가 남아있는 공기. 교실 안은 아이들의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끌며 자리를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연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연필 끝이 마치 새로운 세상의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쪽에서 분필 긁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선생님은 칠판에 큼직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가란다. 이제 하나씩 따라 써볼까? 철수는 연필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연필심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작게 이어졌습니다. 사각사각 울리는 그 소리는 아이가 세상과 처음으로 이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작은 글자가 철수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아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써야 해. 가는 여기서 동그랗게. 나 손이 자꾸 떨려서 그래. 괜찮아. 나도 어제까지 무서웠어. 그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처음 건네받은 작은 위로가 교실이라는 곳을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철수의 어머니도 멀리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글자를 쓰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조용히 교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흙길 위에 남은 고무신 자국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교실 안을 채웠습니다. 가나 달아. 그 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교실 안을 맴돌다가 햇살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서로 이름을 묻고 연필과 지우개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웃음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칠판 닦기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누군가는 분필을 몰래 만지작거리다 손에 가루를 묻혔습니다. 철수도 조금씩 어깨를 폈습니다. 아까보다 숨이 편해졌고 교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교실 중간에서 석탄난로 위에 올려진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김이 햇살에 닿아 잠시 하얗게 번졌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학교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을 이겨낸 작은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교문 앞에서 놓았던 어머니의 손이 남겨준 온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교실에 들어가 연필을 쥐던 날, 분필 냄새와 낯선 숨결 속에서 느꼈던 그 어설픈 설렘을요. 그 첫 도전의 떨림은 지금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습니다. 사막, 폭풍 전야, 첫 시련의 그림자. 며칠이 지나자 학교의 아침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철수는 이제 교문을 들어서는 발걸음이 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뒤에서 어린 마음이 처음으로 마주할 시련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교실에는 차가운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분필가루가 허공에 옅게 떠올랐습니다. 칠판 위에는 큼직한 글씨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받아쓰기를 해볼 거야. 집에서 연습한 대로 써보자. 철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받아쓰기라는 말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공책을 펼쳐주며 연습하자고 했던 장면이 스쳐갔지만 그는 끝내 집중하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철수는 책상 위에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끝에 땀이 배어 있었고 연필 끝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자, 준비됐지? 봄이 옵니다. 철수는 눈을 감고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봄이 옵니다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글자들이 서로 엉켜버렸습니다. 연필은 종이 위를 맴돌 뿐 쉽게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아이들의 공책을 살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철수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철수야,
왜 아무것도 안 썼니? 어제 연습 안 했구나.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앞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 커튼이 흔들렸고 분필가루가 눈앞에 흩날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차올랐지만 철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다음엔 하면 되지. 지금은 그냥 기억해두기만 해. 그 한마디는 위로였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한 번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도 철수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움직였지만 그는 공책 위에 적힌 5글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순이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틀렸어. 다음엔 같이 해보자. 응, 고마워. 작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신히 꺼낸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어있던 마음 한쪽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나설 무렵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먼지가 섞여 골목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또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요. 짧은 대답 속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등잔불 아래에서 철수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낮에 쓰지 못했던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연필을 쥐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봄이 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아까보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잘했어. 글씨가 참 단정해졌네.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철수의 마음속에서 얼어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다시 불었고 그 바람에는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문을 바라보며 낮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실패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철수는 알지 못했지만 그 작은 시련이 아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처음 선생님 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던 날, 교실 안의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던 그 순간을요. 그때의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조금 더 자라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막, 절체절명,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순간. 받아쓰기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철수에게 학교는 전과 조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실은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아이들의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교실은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어 나뭇잎이 창틀에 부딪혔고 교실 안에는 작은 소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겨야 해. 그 말은 평소엔 그냥 지나쳤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을.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공책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교실 안은 금세 조용해졌고 연필심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낮게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글자를 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또 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종이 위에 빈칸이 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자. 각자 자기 것에 집중해.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었지만 철수에게는 정확히 자신을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연필을 다시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삐뚤었지만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우르르 교실 밖으로 나갔지만
철수는 잠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쓴 글자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준비물을 전해주러 온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철수의 마음속에서 애써 붙잡고 있던 것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아이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 손길이 교실 안에 어떤 소리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잘하고 있어. 엄마는 다 알아. 그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머물지 않고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후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실 안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연필 그림자가 늘어졌고 아이들의 얼굴에도 차분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철수는 가방을 매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았다. 오늘은 끝까지 했다. 학교를 나서며 철수는 교문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모습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침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절체절명은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던 짧은 순간, 혼자 버텨야 했던 그 시간이 아이를 한 뼘 더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내야 했던 첫 번째 순간을요. 그날의 긴장이 오늘의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육막, 반전의 서광, 비온 뒤의 첫 햇살. 전날의 긴장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와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빛들을 바라보며 철수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솥에서는 된장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엄마, 비 그쳤어요. 밖에 해가 났어요. 그래, 밤새 고생했나 보다. 비가 오고 나면 공기가 더 맑아지지. 어머니는 말리던 고무신을 마루 끝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젖어있던 신발이 햇볕을 받아 조금씩 마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방을 매며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교실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순간이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숨이 조금 더 편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을 거야. 다 그런 거야. 그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철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에는 밤새 고인 물웅덩이가 남아있었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고 철수는 고무신 끝으로 물을 살짝 피해 걸었습니다. 어제의 비는 사라지고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구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보다 웃음이 많았고 분위기도 조금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책상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어제의 공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다들 긴장했지. 오늘은 천천히 해보자. 그 말에 교실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연필을 들었고 철수도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글자를 쓰는 동안 손끝은 어제보다 덜 떨렸습니다. 틀릴까봐 멈추기보다는 끝까지 써보자는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교실 안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며 서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 또 어제보단 좀 나아. 짧은 말이었지만 철수는 스스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발판이 된 셈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실 안으로 햇살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비친 빛이 길게 늘어지며 아이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잘했어. 그 말에 교실 안에서 작은 숨이 동시에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철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어제의 비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고 햇살은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문 가까이 오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땠어? 또 어제보다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자세히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이 철수에게는 충분한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분명히 한 걸음은 나아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지난 뒤에 비로소 느껴지는 비처럼 철수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힘들었던 하루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걷게 되던 그 아침을요. 그 평범한 회복이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칠막, 눈물의 해후, 그날의 교문은 마음속에 있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 철수는 어느새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마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았고 오랜 시간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철수의 발걸음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갔던 그 학교였습니다. 학교 앞에 다다르자 철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의 학교는 기억 속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낡은 목조교실 대신 반듯한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운동장은 정돈된 흙바닥 위로 하얀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바뀐 것은 건물뿐이었고 그 안에 흐르는 시간의 결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학교는 정말 많이 바뀌었네. 교문 위에는 초등학교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철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국민학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기억 한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교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감각이 몸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놓고 처음 이 안으로 들어오던 날의 공기와 비슷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날리던 먼지, 아이들 목소리, 그리고 뒤에서 느껴지던 시선. 철수야, 엄마는 여기 있을게. 걱정 말고 들어가렴.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앞의 교정은 분명 새로웠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풍경이 또렷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 철수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 맞으신가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달라진 것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순이 아니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많은 시간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순이는 철수를 운동장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맑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아이들이 웃고 뛰는 건 그때랑 똑같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 위로 어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철수 여기서 처음 받아쓰기를 했어요. 글자를 틀려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던 날도 있었죠. 기억나요. 그날 철수 어머님이 창밖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비 오는 날에도 늘 그러셨죠.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자신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교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새 것이었고 책상도 모두 바뀌어 있었지만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교실 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엄마가 여기서 내가 크는 걸 다 보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교문 앞에 계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이 학교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 시절이 늘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철수는 교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새 건물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교문이 서 있었습니다. 그 교문 앞에는 지금도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아왔어.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등을 가볍게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철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지점에서 만나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바뀌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교문은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서 열리고 닫히며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팔막, 영원한 기억, 그 손의 온도는 아직도 남아있다. 학교를 나선 철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산자락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길은 예전보다 말끔해졌지만 구비진 모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듯 떨어졌습니다. 길 끝에는 작은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화강암으로 단정히 다듬어진 묘비 하나, 그 아래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앞에서 잠시 서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학교에 다녀왔어요. 손바닥으로 묘비 앞 흙을 가만히 다듬자 햇살이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풀잎이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철수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늘 앞에 계셨고 아버지는 늘 조금 뒤에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침이면 아버지는 말없이 철수의 책가방 끈을 고쳐 매주곤 했습니다. 잘 다녀와라라는 말 대신 그 손짓 하나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아버지, 그땐 몰랐어요. 왜 항상 말씀이 없으셨는지.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 그림자가 묘비 위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아버지는 늘 뒤에서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말없이 지켜주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학교 갈 때도 비 오는 날도 항상 어머니는 보였는데요. 지금 와서야 알아요. 그 뒤에서 아버지가 늘 보고 계셨다는 걸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집의 냄새와 부모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보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손을 모았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한 분은 손을 잡아주셨고 한 분은 등을 밀어주셨어요. 바람이 불어와 철수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저녁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아버지는 말없이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철수는 아무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철수는 이제야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게 사랑이었는지. 너무 당연해서 고맙단 말도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후회가 아니라 늦게 깨달은 감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며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잘 살게요. 두 분 부끄럽지 않게요. 돌아서는 길, 멀리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 짧은 말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자신의 어린 날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바닥을 조용히 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 아버지의 묵직한 손길. 그 온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의 자신을 붙들고 있는 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 햇살이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의 그림자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말없이 이어집니다. 손을 잡아주고 등을 밀어주고 결국은 스스로 걷게 만드는 힘으로 남습니다. 그날의 교문, 그날의 손, 그날의 침묵은 지금도 철수의 삶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오래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의 아담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님 마음속에 간직한 국민학교 기억, 부모님의 이야기, 첫 교문 앞의 추억, 학교 생활, 가족, 친구 이야기, 그 당시 추억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사연을 선정해 추억의 아담의 한 편으로 정성껏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기억 하나가 남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